네, 안녕하세요. 저 아주대 법전원에서 근무하는 윤태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021년에 운이 좋게도 SSK 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서요. 지금 3년째 소형 3년 차를 이제 마치고 중용으로 이제 넘어갈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는 있는데 오늘은 여기 뭐뭐뭐 발표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자랑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별로 한 건 없지만 자랑 삼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먼저 순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발표하는 순서대로요. 저희 연구팀이 어떤 팀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3년 동안 주요 연구 현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중용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데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연구팀은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래 법학하는 사람들은 법학만 하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사회과학의 뭐 통계조사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법학하시는 분들은 법도 너무 많고 주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은 어떤 점에 문제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제도가 있고 다른 나라 법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예전에 법학 방법론이라고 저희는 사회과학 방법론이 아니라 법학 방법론이라는 걸 따로 해서 뭐 라렌츠라든가 까나리스 이런 사람들이 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외국 법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을 도입하는 게 가장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이후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입법화까지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을 만들면 이미 이제 시대가 흘러간 거죠. 그래서 항상 법은 늦다, 뒤처진다. 왜 국회는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이제 항상 문제가 말이 나와서 저희는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요. 이게 선제적으로 현재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이제 AI를 통해서 그동안 어떤 이슈됐던 거를 조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앞으로 그동안 문제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겠다라는 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법제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를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미연에 대응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근데 그 제도 중에서 특히 오늘날에는 굉장히 시대가 빨리빨리 이렇게 변하는데 지능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은 예전보다 정보를 뭐 그 예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시대도 얼마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에 따라서 어떤 부가 편제가 이제 편중이 됐는데 지금은 훨씬 더 심합니다. 근데 이 지능정보화 사회가 들어서면서 사회적 약자들은 정말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휴대폰도 사실은 인터넷 뭐 카톡 하시기도 어려우신 분들 꽤 많아요. 정보 찾고 이런데. 그래서 그런 격차가 발생했을 때는 특히 사회적 약자분들은 이게 더 사회에 뒤처진다라는 것 때문에 사회 통합에 저해가 돼서 저희는 이 사회적 약자분들이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어떤 문제점을 겪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더 이게 심화될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는 거를 맨 처음에 이제 저희 전문가 두 분이 계셔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걸 이제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그거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설문조사 한 걸 가지고 진짜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제 법제도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개선 방안을 법제도 만들면 만들고 또 법이라는 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약자들이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교육을 해서 시민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구를 통하는 게 저희의 큰 목표입니다. 저희가 1차 이제 소형 단계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고령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령이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 고령화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중에서 저출산은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 되게 법이라는 건 큰 문제 덜하겠지만 이 고령화 사회가 들면서 이 고령자분들이 우리나라가 특히 법제도적으로 여기에 대해 대응하고 있냐 저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백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런데 다른 어떤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외국인 근로자, 우리나라 이제 다문화 사회가 돼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외국 사람들을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유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한테 법제도를 조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3년간은 우선 가장 시급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자분들의 어떤
분쟁이 예상될 걸 조사를 하고 그래서 먼저 이제 당장 타당하고 쉽게 패턴화도 가능하고 그동안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부과가 됐는데 다만 이제 법대적으로 미비한 거를 가장 이제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저희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다 생각해서 일단 소형 고령자로 하고요. 여기서 성과를 잘 거두면은 앞으로 3년 동안은 고령은 꾸준히 가면서 이제 장애인 분들을 중심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안에 굉장히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될 겁니다. 지금 뭐 요양기관 이런 데 외국인 근로자들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극복하는 방법이 이 지방도 지금 소멸하고 그러니까 이 다문화 사회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선진국에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다문화 사회를 우리가 대비해서 이 법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예전에 경험을 못했던 거니까 얼마나 많을까 이런 점을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4년 동안 하려고 이렇게 이제 연구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 10년까지 꼭 가야 되는데 걱정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1년 차에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제 실태 조사를 해서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2년 차에는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제 법제조도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제조도를 열심히 찾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법제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맞냐 이런 걸 한번 보고 가능하면 입법적으로 제안도 하고 또 법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해서 결국은 목표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라는 이런 목적이 아까 키워드 중에 사회 통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뭐 사회 통합 수혜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회 통합을 이렇게 실현한다라는 게 저희 이제 목표입니다. 그게 이제 그냥 방법론인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 뭐 FGI, 델파이 이런 걸 통해서 외국 법 비교법적으로 외국 제도를 하는 거 하고요. 저희가 이 치매협회, 그 다음에 한국 장애인 부모회,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복지협회, 그다음 또 어디죠? 뭐 무슨 연구원인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맺어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걸 다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연구할 때 도와주시기로 했고요. 앞으로 장애인 쪽에선 제가 네트워크가 좀 많아서 더 활발하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각각의 그 분들이 이제 자기 전공이 있으니까 전공 분야를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또 이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그 석사 과정에 있는 친구가 그 학술상도 한 2번인가 3번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는 빅데이터는 단순히 이제 신문 텍스트 마이닝 신문만 주로 했었는데 판결문 분석하는 법, 그 다음에 또 이 빅데이터 할 때 법조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할 키워드 이런 거를 이제 완전히 새로운 분석 방법인가 상도 받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저희 법학에서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 교수님들도 굉장히 이게 이제 유용하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저희는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도 법학 분야가 많은데 이제 저는 이제 민법 전공하고 있고요. 민법 뭐 소비자법 이쪽으로 하고 있고 저희 강주영 교수님이 빅데이터 전문가시고요. 이제 헌법 전공하신 분, 그다음에 이제 뭐 국가 정책 만들 때 행정학 이런 거 공공 정책학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행정법 하시는 분도 있고 법교육, 형법, 그다음에 행정법 중에서 실무에서 어떻게 하나, 그다음에 사회복지, 그다음에 경찰행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전임 연구원이신 여기 오셨는데 김성민 박사님 민사법이신데요. 제가 SSK를 하다 보니까 성과를 냈는데 전임 연구원을 잘 뽑아야 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뭐 먼저 다 커버해 주시고 저희는 보시면은 다른 데랑 저희가 차면 저희는 다 교수들이에요. 교수들이 많고 전임 연구원 한 분밖에 없는데 혼자서 일당백입니다.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척척척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각의 이런 분야를 통해서 연구를 한 이제 목표를 삼아서 했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연구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해는 이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요. 이것도 이제 모여서 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1박 2일 동안 합숙을 했습니다. 합숙을 해서 어떤 거를 설문조사 이제 빅데이터 한 거를 저희가 콜로키움 한 2달에 한 번씩 콜로키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 2-3번은 이제 빅데이터를 하시는 분야죠. 그래서 저희 처음 이제 뉴스에 나오는지 뭐 어떤 검색어가 있으면 어떤 거 연관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자료 찾을 때 이거는 막 키워드를 쫙 해왔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점 다 이제 제외시키고 해서 한 몇 번, 한 5번을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선
이제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쪽 분야 이건 어떤 게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 다시 또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설문지를 만들 때는 이제 부산에 가서 저희가 아예 못 가게끔 1박 2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이제 설문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를 가지고선 이제 고령자분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그걸 가지고서 논문을 이제 코옥을 통해서 몇 개 논문을 썼고요. 1차 년도는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다른 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그 설문지를 가지고선 이제 논문을 이제 썼습니다. 논문 쓰는데 저희가 이제 이 연구재단 예산을 보면 돈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연구원 저희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달에 뭐 40만 원 받는 거 말고 같은 학교 회의하는 것도 회의비 지급이 안 되고 말해서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 보시면은 모든 학회랑 공동을 했습니다. 학회는 다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요. 보통 뭐 200, 300 이렇게 그냥 지원을 해서 학회 저희는 한 2명 발표하면은 학회에서 한 2명 또 발표 저희가 한 명 한 뭐 3명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가진 학회랑 하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같이 하는 바람에 아마 최근에 보시면은 법학 분야에서 예전에는 고령 키워드라는 논문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 고령과 관련한 법학 분야의 논문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게 다 저희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했고 심지어 이제 여기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같이 해서 저희가 제주도에서 국제 학술대회에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양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학술대회에서 돈을 이런 식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3년 차는 FGI를 통해서 요거 이제 저희가 FGI도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질적 연구에 대해서 저희 법학 분야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교육 하시는 분한테 요거는 어떻게 하면은 법교육으로 좋겠다라는 거를 FGI에서 저희가 나온 거를 가지고선 그 내용을 했고요. 저희가 3년 차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국제학술대회를 2차례 개최를 했고요. 저희가 일본은 이제 주호 대학하고 시조카 대학, 그다음에 중국 무슨 대학인지 까먹었는데, 그다음에 대만은 저기 국립 대만대학교 해가지고 연구소에 있어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차례 한 번은 같이 MOU를 맺고 국제학술대 일단 일본에 초청해줘서 일본 쪽에서 주호대에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무슨 인픽스 주식회사라고 고령 노인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연구에 되게 큰 회사인데 여기가 저희뿐만 아니라 학술대 할 때 지원해주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분들이랑 같이 연구하는 것도 영어로 올리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단 다 초석을 잘 마련했고요. 대학원에서 고령 관련 법 강의를 했고요. 저희가 2명이 이제 연구 보조원이 2명이 있었는데 2명 다 석사학위를 전부 다 이 분야 고령 분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이제 논문은 총 79편, 1인당 뭐 한 편 이상은 이제 한 편이 아니라 3년 동안 했었는데 보시면은 총 79편인데 저희가 참 1차 년도에 이걸 키워드 중심으로 해보니까 아젠다를 저희가 잡아서 한 노인분의 이제 3가지가 문제를 잡아서 권리 보장하고 복지,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잡아가지고요. 각각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별로 논문 특성을 보면은 기초 데이터 분석이 24편, 법제도가 32편, 정책이 17편, 행정이 6편 이렇게 해서 해외 SCI급이 이제 2개, 그 다음에 국내 우수등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편,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본하고 대만에도 논문 한 편씩을 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논문을 아무리 푸시해도 안 쓰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다른 연구팀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저도 그 노하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아무리 푸시해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단계에서는 이제 빠지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외시키고 다른 분 교체하고 가겠다 얘기하고 두 분도 이 100%를 못 채우신 분이 저희가 또 2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한 분은 3년 동안 논문 2편밖에 안 쓰신 분 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랑 뭐 하고 얘기하고 이제 빠지시고 이런 분들 이제 누가 메꿔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메꿔줄 수밖에 이런 게 문제가 있고요. 그거 말고는 뭐 제대로 연구가 잘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논문이 되게 79편에 대해서 많은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서요. 그냥 전공별로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 접근권에서 이제 헌법적으로 어떻게 보장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고령자 근로, 노인 일자리 관련한 이제 연구들.
그다음에 이제 후견과 관련한 신탁을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노인분들 이동권을 보장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특히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이런 건 예상 가능한 건데 예상 못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여기 주거입니다. 주거. 우리나라에 이 70대 이상 노인분들의 이 자가 소유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그럼 40%는 임대차거든요. 근데 임대차가 이 노인분들이랑 계약을 안 해요. 임대차 계약을. 왜냐하면 돌아가실까 봐 안 한다는 거예요. 80 넘으시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돈이 있는데도 좋은 집 못 살고 자꾸 노인들 몰려 이렇게 밀려나가고 이런 현상이 있는 거라든가. 그래서 이 어떤 임대차와 관련한 이런 문제들, 이런 거는 기존에 예상을 못했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예상을 못했던 것 중에서 보시면은 뭐 성폭 이런 거는 이제 하고 또 이 요양과 관련해서 이분들의 이 요양이라는 거는 이분들에 대해서 딱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가명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명 정보라는 거는 주요 정보를 지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요양의 부담이 큰 게 이분들한테 이거를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제때 딱 가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명 정보 하면은 이 남자분이라고 해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딱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요양원비가 굉장히 막 비싼데 이거 1인실 같으면은 서울 요로 조금 여기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냥 등급을 받아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이걸 부양이 안 되면은 요양을 할 때 이 가격을 이제 낮추려면은 이게 디지털을 잘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된다. 그럼 만약에 이제 기저귀를 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전에 미리 딱 가서 안전하게 하면 되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본인도 괜찮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요양 관련해서도 뭐 국립재활원 분도 모셔서 콜로키움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딱 들어보면은 이 기저귀를 차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치매 어르신들 이러면은 이 기저귀를 가른 한 30분 안에 이 배뇨를 하신답니다. 그 소변을 보신대.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안 좋은 상태에서 차고 계신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건강도 안 좋은데 그거를 미리 딱 측정을 해서 딱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개인 정보를 이 사람한테 이 어떤 민감 정보를 딱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그런 법제도가 이제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거죠. 지금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거라서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연구를 해가면서 이거는 외국의 법제도는 뭐 개인정보 신탁제도에 있더라. 이거 지금 연구 중에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찾은 겁니다. 저희 이제 여기 홈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저희가 잘 안 보이는데 국제 협력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여기 저희 홈페이지 한번 도저히 시간 밤에 너무 잠이 안 오신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런 국제 연구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이제 연구 성과인데 아까 연구성 어떤 게 있었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장애인 분들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런 어떤 막 스마트폰 막 5개씩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입법을 한번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안타깝게도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자랑할 만한 거는 매년 후견인 분들,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에다가 이렇게 후견을 해주시는 분들을 후견인 간담회를 이제 재작년에도 한번 하고 작년에도 겨울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듣고선 실제 후견으로 활동하시는 분, 이제 강원도 후견을 활동하시는 분 30명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실제 사례를 듣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 보고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후견인 간담회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입법화까지 하면 좋은데 이 입법화까지는 아직 저희가 이제 몇 개 시도를 했는데 안 됐고요. 지난 대선 때 양쪽에다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요양 이제 예를 들어서 고령자분들 3분을 이제 한 분 정도가 이제 이 지역사회에서 케어하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안 들어가서 근데 이번 선거 때 또 저희한테 저희 거를 논문을 인용을 해서 이런 고령자 주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 정책에 반영하겠다 해서 지금 여당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데이터 신탁제도 있다는 이런 거 이제 알아서 논문을 했는데 그 논문을 쓴 거를 이제 알아서 그냥 찾아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내년쯤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케어 로봇 고령자하고
이 장애인분들, 심각한 장애인분들 케어 로봇 하는데 개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하기로 거의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한 5년짜리 저희가 국책 연구를 지금 맡을 예정입니다. 예, 그 정도가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저희가 그 차단 이제 올라가면은 목표는요. 일단 그동안 저희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생각해서요. 고령자와 관련한 요 법제도를 똑같은 형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똑같이 이제 요번에 이제 고령자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장애인에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선 이제 외국의 법제도 평가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걸 가지고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령자는 쭉 연구하면서 이제 장애인 이번에 이제 3년째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애인의 분쟁에 대해서는 소용 단계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특히 이제 지능 정보 사회 대비해서 격차가 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인데요. 저희가 1단계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현재도 벌써 문제점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이거 한다고 해서 장애인 단체부터 뭐 프로젝트도 받고 뭐 해서 했는데 여기 보완 대체 의사소통 도구라고 해서 이제 그 의사소통이 잘 어려운 심각한 발달장 이런 분들은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라는데 이게 일본은 벌써 표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항이라든가 경찰서 가면 이런 게서 보는데 우리나라는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기관에서 다 달라요. 이게 의사소통. 이러면은 이제 디지털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통일화하는 작업이라든가. 그래서 지난번에 요게 아마 다른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도 요거 때문에 하나 만든다고 지금 했는데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희는 도저히 할 그게 안 돼서 이제 아예 감에 못 들어갔는데요. 요것도 지금 법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법원에서 추진을 하면은 통일화가 되겠죠. 그래서 요 의사소통 도구 문제라든가 아까 이제 돌봄 로봇 같은 데서 이 감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감 정보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와서 이런 것들도 같이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중형 단계를 넘어왔기 때문에 전임 연구원 한 분은 아무래도 장애인분이라 사회복지학 전공하신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을 전임 연구원 한 분을 이제 모시기로 다 됐고요. 그다음에 공동 연구원은 기존에 9명이었는데 여기서 지난번에 SSK에서 후견 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쪽에 다 끝났기 때문에 10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중에서 아주 탁월하신 분이 있어서 이분을 저희가 한 분 모셔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후견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 분은 소비자법 중에서 논문을 아주 많이 쓰시는 분이고 한 분은 또 저희가 아무래도 그 SCI급 논문을 SSCI급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년 한 뭐 3편씩 쓰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마침 고령에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아마 SSK 지난번 제가 평가를 이제 해보고 또 인문사회 연구소 평가를 들어가니까 법을 하다 보니까 평가를 많이 불러서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 뭐죠? 어떤 이 연구진이 있으면은 이 중에서 아주 대형으로 가는 아주 그러니까 그 전국적으로 정말 유명한 이런 연구소를 육성을 하는 그 결국은 그런 걸 이제 목표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자생책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근데 마침 저희가 로스쿨에서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 법무를 저희가 특성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중소기업 법무센터가 이제 저희 학교로부터 이제 돈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를 저희가 흡수해서 이제 같이 센터로 있다가 흡수해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 통합 법제도 센터라는 거를 확대 개편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외국이랑 연결됐던 거를 다른 더 크게 해서 이제 조금 미국이나 독일 쪽과도 연결을 좀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1차 년도는 이렇게 장애인들의 법적 문제를 유형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공동학술 대회를 계속 할 거고요. 이 콜로키움 때 논문을 좀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매번 논문을 좀 발표하도록 지금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하여튼 논문을 어떻게 쓰게 할 건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지금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